첫 번째 습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이 어떤 한 소녀가 있고요. 어, 남자친구인데 선원인데 이게 오랜만에 이제 소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소녀가 아주 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주 이제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심상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괴로워하니까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이 부두에서 발을 헛디뎌서 만약 바다에 빠지면 어? 익사하고 말까? 익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응? 소녀가 그랬어요. 물에 빠져 죽겠지. 응.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원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냥 단지 물에 빠졌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익사한 사람은 없어. 어? 왜? 물속에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물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익사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최소한 그 저체온증이 심해져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또 선원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나오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지. 물속에서 그냥 빠진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에, 이게 살아오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왜 일어난 뭐 이렇게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냐 이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문제는 에, 그 우리들한테 하여간 별다른 이제 뭐 권력을 휘두르지 못해요. 문제 자체가. 그리고 그런 그 이 문제가 어떤 공포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위험한 거는 본인이 느끼는 좌절이나 공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좌절과 공포 때문에 허우적대기 때문에 이렇게 패배하는 거지. 그 문제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빠졌다는 것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 살다 보면은 누구나 물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에, 감정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제 발생한 문제에서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인생에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물에 빠지는데, 응? 그거는 그 순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좌절과 공포에 잡혀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라 이거예요. 좌절과 공포에 잡혀 있는 3주씩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3주를 3일로 단축시켜보고 또 3일을 3시간으로 단축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3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으면은 이게 좋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훈련해서 되는 건 아니고 훈련이 아니에요. 이런 이게 잡혀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침착함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러면 비로소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감정이 있죠. 소용돌이치는 감정은 10%를 넘지 않게 조절을 하고 나머지 90%는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위너들이 이런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결코 어떤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아요. 위너들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해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영역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너무 과대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커지기 때문에 침착하게 별도 관리해서 어,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위너들은 절대 자책하지 않아요. 위너들은 문제를 어떤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로 여기고요. 반면에 그 자신의 어떤 능력 부족이나 성격적 결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무력감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위너들은 절대 자책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는 내 습관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통제 영역을 확장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다른 행동적인 건 못해도 이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통제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유 있게 웃어라, 미소를 띄어라. 그러면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너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예요. 나에게 생긴 문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위너들은 말하죠.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면서 사는 거죠. 성장하고 싶으세요? 위너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더 큰 문제들을 찾아서 떠나십시오. 두 번째 습관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런 주제입니다. 이서부화에 해와 바람 얘기가 나와요. 해하고 바람이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막 우기면서 하다가 이제 그럼 누가 이기나 한번 내게 해보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람이 여기 숙녀분 코트를 누가 먼저 빨리 벗게 하냐 이러는데 바람이 세차게 바람을 불려가지고 막 날려보내죠. 근데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 숙녀는 코트를 점점 더 조매맵니다. 염해져.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포기를 했을 때 해가 나타나죠. 해가 나서서 따뜻한 빛을 이 숙녀에게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숙녀는 그냥 코트를 스스로 벗죠. 이게 그냥 우화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해와 간용, 타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선의, 또 친절이나 호의, 관심과 타협이 바탕이 된다면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도 똑같이 잘 되길 바라는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오늘은 습관 얘기 중에 아마 그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다음 주제도 그렇고 어,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감성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순탄하게 만들어주죠. 나아가 사랑은 모든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위너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설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을 포용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설득의 목표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우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생각하는 습관만 들여도 인간관계를 둘러싼 문제들의 80%는 해결될 겁니다. 유연하도록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일 때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생각해보라고. 상대가 오렌지를 원하는데 자꾸만 당신은 레몬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하는 애쓰는 당신의 태도야말로 당신은 신뢰와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너는 또 말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신이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중요한 것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어떤 소수인데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괴롭히고 뭐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가볍게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늘 마음을 열어서 따뜻하게 감싸 안으라는 얘기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상대의 그러니까 원하는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언제나 당신은 오렌지가 아닌 레몬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나오는 24가지 황금률,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줄 때 지켜야 할 원칙들 해가지고 24가지 황금률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들어본 얘기고 또 그냥 아 맞아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첫째, 할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하라. 그 다음에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리고 그 사람의 고귀한 생각과 동기에 호소하라. 되도록 비판을 삼가라. 또 내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줘라. 실수했다면 사과하고 명령하지 말고 제안하고 상대가 화내는 것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늘 적게 말하라. 많이 말하지 말고 적게 말하고 상대를 당연히 상대를 그 아이디어를 냈으면 아이디어의 주인으로 만들어줘라.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최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자주 선물을 하라. 반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자제하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미소를 줘라. 정중하게 이름을 불러라. 상대의 시각에서 보는 법을 익혀라. 좋은 사람임을 부각시키고 용서할 땐 빠르게 용서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주 좋은 얘기들이죠. 실천하기가 우리가 그냥 한 그릇 흘려버리고 그래서 잘 못하는 건데 이 중에서 좀 우리도 생각하게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아까 사랑 얘기했고 근데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하죠. 다시 말해서 진짜 나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챈 당신의 감정이 타인은 언제나 나를 공격한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환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라는.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자신과 화해를 하라. 이거고요. 둘째는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하지 마라. 그리고 셋째는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면은 타인이 그래서 뭐냐면 이 타인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이제 존재가 결정이 되죠. 빛을 보면 빛이 될 것이고 어둠을 보면 어둠이 될 것입니다. 뭐 질투와 분노, 뭐 증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상대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좋은 내가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계속 내어주는 관계죠. 그래서 상대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해요. 다만 너무 일찍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요. 내어주고 용서하라. 이것도 좀 감성적인 얘기예요. 그죠? 옆에 그림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또 어느 현명한 여인과 허기진 나그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시냇가에서 뭐 자갈 이렇게 어, 하다가 자기 속에서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 갖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그 어떤 허기진 나그네가 옵니다. 마주칩니다. 그래서 여인이 빵을 꺼내주려고 이렇게 배낭을 열었는데 그 나그네가 배낭 속에 있는 그 보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이 나그네가 자꾸 그 보석 쪽을 보니까 여인이 그 나그네에게 보석을 선물하겠다고 그러고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허기를 채운 이제 나그네는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해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났죠. 엄청난 돈을 얻었잖아요. 근데 며칠 후 나그네는 음, 산속으로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보석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보석이 얼마나 값진 건지도 압니다. 다만 이 보석을 돌려드리고 허락하신다면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갖고 싶습니다. 제게 이 보석을 선물해 주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음, 괜찮죠? 음, 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어디 막힘없이 흘러가야 제대로 에너지가 발동이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의 몸이나 세상 어떤 우주에서도 예,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환이 중단되면 삶이 불가능해지죠. 삶은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흘러 들어오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흘러나갑니다. 이처럼 주고 받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주고받는 것은 하나이며 또 모든 관계 또한 주고받기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순환을 에너지의 순환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게 되죠. 주고받는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 때 관계는 훨씬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들이 합니다.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기쁨을 줘라.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라. 관심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관심을 주면 된다. 물질적인 여유를 달성하면 남들이 부자 되는 것을 도우면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축복하라. 음,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이 이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기원해줘라. 그들에게 조용히 기쁨과 행복, 풍요와 건강을 기원해줘라. 그들에게 더 많은 기쁜 날들이 찾아오기를 기도해줘라. 축복하는 얘기죠. 그러면 마침내 깨닫게 된다. 당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돌려받기 시작한다고. 용서하라고도 합니다. 독일어 나오네요. 독일어로 용서하기란 단어는 베르게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내어주기를 의미하는 게벤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기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의 이제 고차원적인 기술이죠. 용서하기는 정신력,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열쇠입니다. 남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 에너지 흐름을 더 저해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행복감과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며 심신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겨냥하고 몸을 병들게 만들고 생명을 단축시키죠. 위너들은 타인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지혜를 실행해 옮깁니다. 동시에 용서하기도 실천하죠. 이를 통해 삶의 격이 높아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공감을 잘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내어주고 용서하라. 원하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어, 제가 이제 네 번째 습관은요, 제목이 세 개의 그룹을 받아들여라입니다. 세 개의 그룹. 어떤 강연자에서 강연자가 이 강연을 하게 되면은 모든 강연자에서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강연을 한 걸 다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강연자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강연의 질과 상관없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강연이 안만 좋아도 타인의 의견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모두가 다 이 용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 강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연자가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점점 이 세 그룹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훨씬 수월해진다는 받아들이면 훨씬 수월해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에만 집중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뭐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어디에나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한 그룹은 당신을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당신의 아이디어와 당신의 경험과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이 세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근본적인 현상이고요. 절대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회사나 당신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천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모든 아이디어와 제품은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단계는 조롱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공공연하게 웃음거리도 되죠. 두 번째 단계는 비판의 단계인데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조롱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롱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합니다. 비판은 조롱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능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롱보다는 좀 발전한 단계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인정이라는 단계인데 인정은 이제 충분히 이제 보고 하니까 오랫동안 버티면서 자신의 노선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판도 없고 조롱도 없습니다. 이런 비판 대신에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뭐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대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세 단계가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런 단계가 딱딱 나눠진 건 아니고 단계마다 또 세 그룹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도 세 그룹이 있고 2단계에도 비판에도 세 그룹이 있고 3단계에도 세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제 동시에 뭐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뜻밖에도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각 단계에서는
당신의 그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또한 충분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그 단계에서도 조롱은 하지만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소수겠지만. 그래서 같이 다행인 거죠. 이렇게 그 어떤 각 단계에도 또 다른 그룹이 존재하는 게. 명작은 항상 뜨거운 논란에 휩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인 혹은 부정적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비판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를 깨끗하게 인정해줘야 합니다.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면 비판하는 상대를 당신에게 열광하는 팬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을 경청하면 또 빠르게 성장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이 등장했을 때는 당당하게 이를 거부하십시오. 논란이 결여된 감정적인 비난, 시니컬한 태도, 무조건 뭐 부정 아닌 부정, 뭐 부정하고 보는 그 삐딱한 사람들 만났을 때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로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큰 낭패 보겠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확실하게 심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작일수록 그리고 위대한 작품일수록 항상 뜨거운 찬반 논리에 휩싸이는 겁니다. 전갈의 운명인데요. 개구리하고 전갈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 떼놓고 설명해 주니까 좋죠? 이해 빨리 되고. 개구리와 전갈. 이건 또 뭐야? 그러실 거예요. 그 가까이서 전갈이 이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나. 근데 마침 개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다가 이제 기쁜 마음에 도움을 청해요. 야 개구라, 나 헤엄칠 줄 모르는데 네가 좀 없고서 저 강가 옆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했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아냐? 응? 강 건너 중에 너 그냥 나를 그냥 분명 독침으로 쏠 텐데, 응? 그럼 나도 죽게 되잖아. 딱 그러니까 정갈이 아예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야, 머리 좀 굴려봐라. 응? 내가 독침을 쏴서 너를 죽이면은 나도 강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개구리가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에이, 그래, 내가 해. 그래가지고 정갈을 등에 업고 갑니다. 건너기 시작하는데 강 한가운데쯤 가다 보니까 이게 물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센 물살이 한번 팍 치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몸을 움찔했어요. 하니까 그 순간 정갈이 독침을 팍 쏩니다. 그러니까 정갈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움직이니까 그냥 쏜 거거든요. 개구리는 죽어가면서 이제 정갈한테 물어요. 야, 너 대체 왜 그런 거야? 어? 너도 물에 빠져 죽게 됐잖아. 그랬더니 정갈이 하는 말이 뭐? 나는 정갈이니까. 정갈은 독침을 쏴야 정갈입니다. 안 쏴면 정갈이 아니라는 거죠. 재밌어요? 이해가 가세요?
대답 필요 네, 없으니까. 예.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정갈입니다. 네. 물에 빠져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 본능적으로 독침을 쏜 정갈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 뭐 어떤 이유도 없죠. 본능적으로 그 자기가 댓글 다는데 이거 그거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한 사람들은 뭐 생각도 안 합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하고 사기꾼은 사기치고 조롱꾼은 조롱을 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그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갈들에게 독침을 쏘지 말라고 설득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정갈들을 물리치는 간단한 방법은 그들에게 당신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맞춰야 하냐면 자신에게 집중하라 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웃어 넘기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말에 신경 쓸 시간을 차라리 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라는 얘기예요. 위너들은 남들보다 더 배고파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열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감정을 타인에게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정과 욕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위너들은 말합니다. 방해꾼들을 절대 당신 삶에 들여놓지 마라. 해방이 목표인 방해꾼들보다 더 높고 중요한 목표를 가진 존재가 당신이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를 곱씹는 동안 위너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성공을 되새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작은 비판에도 신음하는 동안 위너들은 그걸 모래알처럼 털어버린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견해를 놓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위너는 늘 방해꾼과 구경꾼 그리고 열광하는 팬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닙니다. 이상 제 강의 끝나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